저는 윈스턴, 예. 예, 매는 안 나와요. 예, 매는 안 나오는데,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네. 아, 냄새 그렇게 있습니까? 예, 그런 야리꾸리. 지금 몇 킬로 탔어요? 12만 예, 12만 탔. 몇 년식이죠? 2006년식이에요. 예, 이 차가 좀 무거운 느낌이 있죠, 악셀 페달이. 그러니까요. 예, 좀 답답하다는 느낌 있죠. 처음하고 중간부까지 예, 한번 샥 밟아보죠. 처음에가 RPM 굉장히 이게 반응이 늦습니다. 예, 처음에가 좀 늦네. 많이 늦습니다. 내가 보니까. 위에는 잘 올라가는데, 네. 밑에서 시내 주행할 때 좀 답답한 걸 느끼죠.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고속주행은 상관없는데. 고속주행에서는 탄력받아 보니까 조금 가는데, 네.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지금 시내 주행할 때는 좀 답답을 느끼겠어요. 예, 제가 한번 당착을 해보고, 예, 이걸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야, 이거, 이거, 앞번에 하나 붙였습니다. 이거, 얼마 든겨, 이거? 그거가 5만원에 6만원 정도로. 아, 싸네. 가니까 좀 낫던겨? 헬스토가 창원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 이 회사가. 예, 예. 어우, 그래가지고 요 안에도 이제 수명이 나되고, 응. 그래서 이제 또 추가로 또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설치가 있고, 아이고, 그렇네. 라이트도 밝아지고, 시동 깜빡 있어, 자. 예, 예. 이거 하고, 이거는 내가요, 그거 달았나? 무동력 터보 달았나? 이거, 무동력 터보 단 건 아니요? 뭐가 하나 있네? 무동력 터보는 아니고요. 예. Z 플러스 터보 플러스 하는 제품이에요. 그런 했었어요. Z 네. 플러스라고 내가 이름 못 들어. 쿠키만 그래도 조금 차가 좀 가벼운 건 느껴질 거예요. 됩니다. 예. 그런데도 100%가 안 돼. 그렇죠.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와류라는 그 자체가 공기를 꽈배기처럼 까줘야 될 거 아닙니까? 프로펠러 모양으로 됐으니까. 그때 에너지가 들어가잖아. 그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저속 주행할 때 와류 제품들이 답답함을 느낀대. 시내 주행할 때. 그리고 연비도 생각처럼 안 나오고. 간성을 이용하려면 탄력이 좀 붙어줘야 간성이 나올까요? 그런데 내 거 딱, 여기에다가 이제 라파스 나쁜 파워가 딱 들어가니까 시내 중에서 6km 나오던 무동력 터보까지 달았고 6km 이상 나온 적이 없던 시내 주행 서울서 운행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서울 시내에서는 가다서다 너다지 신호 받겠다면 그 넓은 도로에서 그런데 6km 이상 안 나오던 차가 8km가 나온다고 전화하면서 중계 방송을 하더라니까 자기 메다방에 8km 나온다고 자기는 처음 봤다 이거라. 그리고 고속 중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다고 내려올 때 14.5인가 어떻게 찍었는데 올라갈 때 18km가 나왔대요. 그날 하루 종일 비 왔거든. 벌써 한 달 넘었네. 연비 잘 나왔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장님도 답답하게 이것도 달고 찾고 이렇게 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거든. 어느 제품이 한 가지만 해가지고 그 1이라는 숫자가 좋아졌어. 그러면 세 가지를 하면 3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왜 그러냐면 저는 대형차에다가 10단계까지 해주잖아요, 지금. 예. 처음에 1단계만 하지 말라고 돈 많이 들어가는데 10단계라고 했어요. 10단계를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가 뒤집어지냐, 차가 뒤집어지면 큰일 나죠. 발바닥이 뒤집어져, 발바닥이. 왜 옛날처럼 밟으면 차가 어느새 100km 가고 있대요, 그 큰 차가. 그러니까 힘들고, 더군다나 이거 장착했다 하면 또 연비가 잘 나와버리니까, 밟은 거에 비해서 또 기름도 작게 먹고, 그러니까, 장착 안 해보고는 몰라요. 어느 회사 제품이, 손 갖고 온다는 깜빡했네. 어느 회사 제품만 좋다, 나쁘다, 이게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나는 다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배터리에 다는 거, 패치, 연료에 다는 거 어제 동영상 찍었는데, 예.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것도 맛이 가쁠더라고. 저장 안 되고 날라가쁠 때. 이거 하나 예, 아니요. 여기에 한번 해줄 때. 네. 달기 어려운 데는 안 해도 됩니다. 예. 인수덤이 보면 차는 좋아요. 차는 실해. 근데 차가 좀 무거워. 차가 이 무게가 무거워요. 현대 기아차 대비하면 초반에 가속력이 안 받쳐주죠. 답답하지. 시내 주행할 때는. 예. 그래서 이 라파세나 펌파워하고 그거 더 놀라운 사람은 전자식 인젝터 방식들이 인젝터가 맛이 가쁘면 물이 줄줄 나오던 차도 물이 한 방울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저 스타렉스 지금 13년식인데 10만 좀 넘은 걸 갖고 와갖고 내 세나풍 파워 패치하고 이렇게 딱 달아볼게. 저 위에서 훅가시 주면 막 물이 줄줄 나와. 그러던 것이 연료천까지 잘못 넣어가지고 아하. 아유 그날 저녁에 맛이 갔었어. 엔진이 찌빠를 하더라고. 하니까 인젝터 맛이 갔대. 그래갖고 해보니까 뭐까지 맛이 갔냐, 고압펌프까지 맛이 갔어. 그래갖고 중고로 갈았고 처음에는 새 걸로 바꿨어. AC 기간인데 그랬다고. 근데 그 정비 공장도 참 답답한 게 나는 모르잖아요. 새 통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청소하는 값이나 새 통 바꾼 값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새 걸로 서비스 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가다가 또 맛이 갔고 거야. 그래갖고 다시 정비 공장 가고 통을 하나 새 걸로 바꿔갖고 기다리려면 이틀 기다려야 된대. 새 걸 내리려면 부산 시내에 저 차에 만든 이적대가 한 개 갔답니다. 와, 내가 충격받았어.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나는 바빠 일해야 되는데 연장이 다 들어가고 발전용 적게 지금 당장 작업을 해야 되는데 3일간 이러면 하고 할 수 없이 중고로 했어. 중고로 하는데도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 인젝터 중고 끼고 저 고압펌프 중고로 끼고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까 기름 만대급만 3번을 채웠거든.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더라니까. 견인도 2번이나 당하고. 아 이거 나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경유정육이 RV용 개발 안 하려고 그래서 장착하는 게 힘들어갖고 대형차는 전부 다 밖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이건 안에 걸락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어제 첫 차를 달아줬어요. 베라크루즈. 예, 베라크루즈를 딱 달아줬는데 그 친구도 무동력 터보 인어놓으면 5개를 달았는데 차가 밀린대. 그리고 딱 좀 뭔가 좋기는 좋은데 그래도 2% 부족한 걸 느끼고 고령에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갖고 이렇게 5배치 빠고 1개, 7개 경유까지 딱 핸드폰 게 그냥 한마디로 뻥 갚았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네, 경유까지 해줍니다. 그 RV용 경유 필터를 개발을 했어. 내가 당해보니까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그거 새 것이 100만 원이니까. 네 개가 한 개에 25만 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속값만 100만 원 아니요. 맞죠. 그러면 고압펌프나 컴먼델까지 맛이 갚으면 어떻게 되냐고. 고압펌프 쉽게 나갈 수 있죠. 연료가 아, 고압펌프도 뭐 80만 원인가 얼마 돼. 그러면 그것도 수리비 또 더 해야 될까 이거. 공임 들어가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새로 개발을 했어요.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우리 기사분들이 잘못 기름 넣어가지고 당하는 수가 있고 난 대행차 할 때 너무나 많이 봤거든. 불량기름을 너무 많이 봤거든. 보면 엉망인 기름이 많으세요. 양심적인 것도 있지만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요것도 경유 달면 돼요. 딱 개발해놨어. 여기다 딱 달면 돼버려요. 들어가고 나오고 딱 돼 있네. 필터에 추가로 다 다는 거예요? 여기 차에 여기 뭐 보여줄게. 내가 공개를 안 했는데 공개를 해볼게. 이게 이거 추가로. 예. 딱 달아버리면 여기서 색가루 다 걸러지지 미생물 걸러지지 연료 입자를 또 쪼개져 버려. 대형차 그 화물차 그 봤는데. 그 원리라. 예. 그 원리를 해갖고 뭐 소형차는 기름 들어가는 소모량이 작잖아요. 예, 그렇게 사이즈가 또 차이가 나고. 그렇죠. 예, 이건 패치를 딱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낮에 패치 파워까지 했습니다. 낮에 경유는 낭제 돈 좀 더 벌어가지고 그때 합시다. 가격은 많이 부담 안 주려고 하니까 예, 뭐 제가 많이 가격을 낮췄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타면 연료 입자가 쪼개지고 정리가 되면 엄청 좋아요. 자, 한번 밟아보세요. 아까까지 싹 밟아보세요. 자꾸 처음 밟을 때보다 더 좋거든요. 하고 밟을수록 약간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네, 싹 밟아보세요. 네. 빨리 올라오네. 네, 반응이 밑에서 2층까지 반응이 빠르죠. 2, 3층까지 반응이 빠르면 벌써 좋아진 거예요. 저거 한번 타봅시다. 네, 한번 같이. 네. 제가 뭘 보여주고 싶냐면 지금 이런 와류 장치라든가 뭐 이런 걸 한 차들이 RV 차들이 특히
차가 미끄러진대요. 무슨 얘기냐면 차가 무거우니까 차가 잘 나가게 해보잖아요. 예, 예. 부하 없이 잘 나가게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밀린대요. 한결같이 와서 하는 소리가 어저께 온 사람도 차가 밀린대. 베라크루즈인데. 예. 근데 저 브레이크가 예민하게 작동되니까 차 안 오면 1차선으로 싹 밟아 가보죠. 쫙 1차선으로 가서 유턴을 해봅시다. 쫙 밟아보시죠. 1차선으로 쭉 밟아보시죠. 나가는 느낌이 브레이크 저 악셀 페달 그 변속되는 느낌이 오는가 모르겠죠 지금? 예, 예. 변속되는 느낌이 없죠? 예. 전에는 약간 울컹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예. 브레이크 딱 밟아보시죠. 여기서 유턴하면 되니까 느낌이 딱딱딱 밟는 거예요. 자 유턴 합시다. 예. 브레이크 핸들이 가볍게 돌아갑니다. 핸들이 여기서 커브 틀 때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던 차들이 가볍다고 많이 그런 소리 해요. 쫙 밟아보세요. 쭉 밟아보세요. 탄력이 빨리 붙는가 전에보다. 지금 변속 느낌이 거의 없죠. 없어요. 쫙 밟아보세요. 탄력이 바로 붙죠. 굉장히 힘차게 붙어주네요. 예. 그 어차피 불안전 연소된 독성 가스나 맨을 여기가 태워버린다니까. 마블에서 한 역할을 미리 해버린다니까. 해버리니까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악셀 할 때 봐요. 쭉 나가죠. 항속거리가 길어져요. 전에 같으면 바로 탄력이 쭉 들잖아요. 그 풀것이라고 연료가 공부에 안 되면 바로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오는데 그렇죠. 그런 현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쭉 밀고 가죠. 그리고 저는 이걸 15년 전부터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성능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걸 응용해갖고 어떻게 승용차에 하냐 대행차냐 여기서 브레이크 딱 밟아보죠. 1차선에 유턴 하면 됩니다. 커브 마리가 잘 들어간가 보이소. 싹 달라. 악셀 페달 싹 받아들는 거. 부드럽죠? 깜짝 놀랐죠? 쫙 밟아다가 한번 빗길에 미끄러진 거 한번 보이소. 한 100km 가다가 한번 키브레이크 때려 보이소. 어떤가 보게. 저쪽에 가갖고 밟아 보이소. 그 키브레이크 때려 보이소. 자, 뒤에 돌아가는 게 안 돌아가는 게. 내가 100km 가다가 밟아봤거든. 요거 처음 개발했을 때 깜짝 놀랐어. 테스트 하신 딱 요런 날씨야. 비가 찌시하게 오고 바닥에 자갈 쫙 깔렸잖아요. 흙 같은 거 이거 지금 불도 메운다고 전부 다 흙밭이거든. 딱 밟아보이소. 딱 밟아보이소 한번. 야. 잘 들어요. 예. 불안해서 못 밟는다고. 근데 이게 안 돌면서 잡혀요. 예, 그러네. 아이. 이게 무서운 거야. 나는 100km 가다가 내가 실제로 키브레이크를 때려봤다니까. 뒤에가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예, 안 해보면 몰라요. 이제 테스트 한다고 그렇게 해보셨고. 예, 이거 델로모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17가지가 좋아졌다는 것을 기록을 남겼다니까. 전문가 좋아졌는데 내가 공개하려니까 좀 쭈글스러워. 네가 뭘 안다고 자동차 박사도 아니면서 근데 나는 현장에서 기름쟁이잖아. 그러죠. 철이라 20년 하면서 저 내 앞에 꼬리 아닙니까? 길가에서 노점상 한다고 비웃는 사람 있는데 이 노점상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차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실타 교환으로 안 와요. 대형차들이. 예, 그러죠. 그래서 부두에 가면 상하차가 빨리 안 되니까 화주 들어오라고 하면 바쁘잖아요.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못 갈고 가는데 그분들은 빨리 와서 빨리 가야 되는데 신호 하나 차이에 몇 킬로씩 바쁜데 그러니까 못 오는 거라. 그게 나도 운전을 해봐서 알잖아요. 바쁘잖아요. 전부 다. 맞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 경주하는 사람들 다이아 달아주면 어떻게 빵꾸 떼어든겨? 다이아 교체하든겨? 바로 그 옆에서 바로 교체하더라요. 똑같다니까 그렇게 다급하다니까. 예, 철이라 기사들 속사정을 아니까. 다급하다니까. 내가 그래서 이거 가격을 갖고 내가 갈 돈이 없어서 안 가겠어요? 어디 구석대구로 어디 가면 이 큰 차가 언제 힐타 갈러 오냐고. 그렇죠. 그까지. 예, 그러한 장소 찾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길거리에서 하려면 힘들어요. 저는 언제든지 헤드 차고 가버리면 돼요. 또 옮겨가면 돼. 벌써 옮긴 지가 지금 몇 번을 옮겼잖아요. 저 사시 갖고 5돈 차까지도 4.5돈도 응바대도 해봤지만 그것도 안 맞아. 왜 그냥 검사 6개월 만에 받으려니까 짐을 다 드러내야 돼. 그러면 짐 드러내는데 하루, 실는데 하루라. 아유 도저히 안 돼. 예, 사장님도 유튜브 많이 보셨죠? 엄청 봤습니다. 질리도록 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보고 나서 긴 거 보면 믿음이 이제 믿어도 되겠다 싶은 게 온 거잖아요. 예. 근데 설마니 이렇게 효과가 있거나 몰랐죠. 바로 지금 저속에서 출발할 때 예. 탄력 굉장히 참 이렇게 쉽게 바로, 받아주네요. 예, 바로 그거예요. 이게 내가 뜸들이는 게 많아요. 예.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게 와류장치나 이런 것들은 항속거리가 딱 탄력을 받았을 때는 좋은데 예. 받아서다 할 때는 그게 오히려 더 저항이라.
과기처럼 kok을 넣으면 뭘 넣고 가베기처럼 공기를 꿀 겁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꺼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속 영역에서는 더 답답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지금 가볍죠, 지금. 예. 상당히 가볍잖아요. 지금 2000rpm까지 너무 부드럽게 올라가네, 지금 보니까. 예, 소리도 지금 싹 죽었잖아요, 지금. 바로 이게요. 제가 아무리 뭐 내 물건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대형 화물차 상대로 장사하려면 이 사기차 갖고는 맞아 죽어요. 아, 이거 큰일 나죠. 예? 우리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예, 맞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저는 올 종류 이것도 드디어 벤츠 이렇게 오늘 동영상 올렸네. 거꾸로 11만 킬로에 딱 오일 갈고 나면 11만 킬로가 딱 체크가 되는데 네. 8만 킬로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내 풀세트 10단계를 달았거든요. 벤츠 저 510 네. 156에. 근데 엊그저께 한 두 달 만에 내가 갈 일이 있었고 가서 체크를 해봤더만은 그 차주분이 그래요. 거꾸로 원위치 됐다 그라 11만 원. 가서 확인해보면 11만 킬로로 가리고 있는 거라. 그러면 요즘은 AI 인공지능 센서가 달려있는 거라. 네. 오일이 나빠져 버리면 무슨 일이 있어고 급격하게 나빠져 버리면 그 11만 킬로 되기 전에 미리 오일 가르라고 지시가 내려버려요. 그리고 좋은 차. 좋으면 다시 그 연장을 시켜요. 근데 내가 이걸 달아보니까 카본하고 찌꺼기를 다 빼주니까 어찌 됩니까? 뭐 8만 킬로 됐으니까 3만 킬로 운행을 됐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5만 킬로를 운행하고 11만이 됐으니까 8만 킬로를 더 뛰고도 세울 상태를 유지한다니까.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매연이 작게 나오거든. 예. 그리고 오염물질 제거를 하거든. 차가 부하가 안 걸리거든. 그러니까 요소수도 5, 60%가 줄어들고 기름은 한 10에서 15% 줄어들고. 차에 있는 센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그렇지. 거죠. AI 인공지능 센서가 달려있는 거야. 센서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11만에서 0년까지 오일 교환을 할 때 되면 0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0년 될 때까지 엔진은 얼마나 그렇게 상태냐 이거죠. 그러면 11만 상태 항상 세월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0년 내려갈 때까지 운행하는 게 좋겠어요. 새 걸로 유지. 이게 새로운 이게 시대가 이렇게 좋으니까 제가 이제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온 거야. 왜? 눈으로 보여주는 차들이 나오니까. 그러네요. 와, 나도 막 닭살이 돋아요. 19년 고생한 보람이 딱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오일 교환 안 하고 뭐 이 오일 교환하는 방식을 이 130년 넘은 옛날 구닥다리 방식으로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 폐유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일 교환이 이루어진다. 세차 때부터 이걸 달아보면 무기한으로 폐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나는. 그렇죠. 뭐 우리가 만드는 손으로 감각으로 소리로 들어갖고 될 일이 아니고 아예 인공지능으로 딱 나와보니까 해득이 돼버리잖아요. 그 차는 0년까지 가려면 폐차할 때까지 타야 돼. 왜? 계속 주기적으로 카본을 빼주고 오일 점도를 잡아주니까 실타로 교환하고. 그렇죠. 우리 사장님은 대형차는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버스를 하는데요. 버스요? 그래서 그래도 그것도 아. 좀 여쭤보려고. 그러면 자 우리 여기 꺼놓고 조용히 상담합시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장님 이 차에 달아봤으니까 이제 신뢰가 1차 왔으니까 이 대형차 한 사람들이요 좀 얕거든요. 소형차에 딱 달아보고 좋으니까 오는 분들이 많아 지금 여기 좀 네. 유튜브 계속 보시다가 유튜브에는 예. 버스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여쭤보려고. 예, 감사합니다. 자 상담 들어갑니다.